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하고 한 달하고 5일 정도 지났고요. 태어난 지는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현재 몸 상태 꽤나 괜찮습니다. 크게 배가 아픈 부분도 없고 약간 숨 쉴 때 압박감 같은 게 쪽에 있긴 한데 뭐 금방 피곤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동네 마실만 갔다 와도 피곤해서 졸린 그 느낌이 계속 나고 몸이 빨리 지친달까요? 그래도 기운차게 말하고 그러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천천히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수술 절차, 입원 생활, 일반 병동과 간호병동 차이, 흉터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이 조금 많을지도 몰라요. 세세하게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래 진료를 하겠죠. 외래 진료에서 발견되겠죠. 문제가. 수술 날을 잡고 그 전날 입원을 합니다. 병동에 도착했어. 어떤 환자인데 내일 수술하러 입원했다. 침대를 배정받아가지고 있으면 환자복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갈아입고 앉아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 생활 같은 거 알려주시고 침대 사용법, 호출벨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 알려주시고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 주의사항 같은 거를 간단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팔찌를 채워주신다. 식별 팔찌라 그래야 되나? 그 팔찌를 이렇게 팅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채워주시면 이제 그걸로 출입을 삑삑하고 다니는 거야, 병동을. 이제 밤에는 링거를 꽂아주세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 링거를 꽂고 맞거든요. 수술 안내는 언제 받느냐?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술 안내를 이제 해주시는데 그게 아마 저녁이나 밤쯤일 거예요. 8시에 온다고 하셨는데 12시쯤에 오셨어요. 그게 뭐 이렇게 수술이 미뤄지거나 뭔가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날이 밝겠죠. 병동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누구님 뭐 수술하러 가실게요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침대가 와요. 그럼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죠. 그거를 타고 달달달달달달 수술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성요원님한테 갔다가 수술방에 대기실에 갔다가 그럼 그 모든 순간에 누구님 맞으세요? 뭐 생년월일 말씀해보세요. 어떤 수술하러 오셨어요? 이거를 수술하러 가기 전에 입원하면서 내내 엄청 많이 확인을 하십니다. 마취를 띡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거야. 나는 마취가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마취 걸리는 거야. 그럼 잠들어.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 언제 처음 눈을 뜨느냐? 회복실에서 눈을 떠요. 병동 병실에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회복실에서 어느 정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깬 다음에 병실로 올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회복실에서 나를 깨워. 회복실이 찐이에요. 마취가스 빠져야 되니까 심호흡 크게 하세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이러면 진통제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아픔을 호소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아픈데 사람이 안 죽나 싶을 정도로 아프고 충격적인 고통. 너무 겁주나? 근데 사실인걸? 병실로 올라가. 그러면은 이동한 침대가 있을 거고 내 병실 침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를 이동을 할 때 침대 사이에 그 플라스틱 판때기를 큰 거, 내 몸만한 걸 갖다 내셔. 원태리님 이제 침대 이동하실게요. 저희가 잡고 잠깐 끌어요. 잠깐 아파요. 이러면은 이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내 환자복이 수술하느라 더러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갈아 입혀주셔. 환자분 지금 환자복 갈아입을 건데 저희가 잠깐 몸 옆으로 들면은 팔 빼실 거예요. 하면서 뒤집혀. 그것도 다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러고 나서 뭐 링거 꽂아주시고 하는데 이제 2시간 동안 자면 안 돼요. 이제 2시간 동안 깨 계셔야 돼요. 저희 이제 마취가스 다 빼야 돼가지고 심호흡 크게 하시고 보호자분 혹시 잠들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고 잠들면 계속 깨워주셔야 돼요. 물도 아직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2시간 동안 마취를 계속 깨는 겁니다. 무통주사를 쥐어주세요. 입이 마를 거예요. 거즈에 적셔서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가글 같은 거 해서 뱉기도 하고 제가 있던 병실은 간호간병 병동이어가지고 보호자 상주가 안 되는 병동이었어요. 보호자가 수술방에서 올라와서 병동에 도착하고 10분 정도 보고 퇴실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간호 선생님이 중간중간 상태 봐주시면서 깨주시고 가우즈하고 뭐 가글하고 무통주사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으면은 점점 마취가 깨는
그동안 수술하는 동안 그 수술장 근처 앞에서 이제 보호자는 대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끝나면 뭐 끝났습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오는 거고. 제정신 차리고 핸드폰을 봤는데 뭐 누구님 몇 시에 뭐 수술방 들어가셨습니다. 뭐 몇 시에 수술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병동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다 뜨더라고요. 회복실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난간을 잡고 막 덜덜덜덜 떤다? 제가 막 난간을 잡다가 어떤 사람 손을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나요.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덜덜덜 떨었는데 막 이렇게 쓰러졌던 기억이 나. 수술방 들어가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20대에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2번이나 할 일이야? 이 거지 같은 사회에 2번씩이나 버려지다니.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짜증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혼자. 근데 끌고 가시던 분이 뭐 젊은 분이 수술을 해서 어떡해, 너무 많이 무서우시죠? 내가 누워가지고 아니요, 짜증나서요. 아이고 짜증나셨구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러면서 가셨어. 수술을 하고는 이것조차 못하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윙 이렇게 올려가지고 겨우 일어나고 진짜 아파요. 수술하고 하루 이틀은 계속 헛구역질 했어요. 제가 진통제 중에 뭐가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맞은 거예요. 회복실에서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한 진통제를 6대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와서 또 내가 아프니까 내가 무통주사를 2번인가 누른 거야. 진통제가 너무 많이 제 몸에 들어간 거죠. 이 부작용으로 헛구역질을 엄청 했습니다. 관 꽂혀있지, 아프지, 지금 째놨지 이러니까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헛구역질을 멈출 수도 없어, 메스꺼워가지고. 이틀 내내 헛구역질 하니까 탈진 상태가 진짜 되더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나한테 맞는 진통제를 찾아주시기 위하여 종류를 막 이렇게 몇 번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맞고도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걸 진통제를 좀 맞았고, 메스껍지 않게 여기 스티커 같은 패치 붙여주시. 그게 제일 신기했어. 패치 한번 붙이고 7일 동안 그냥 있는 거야. 메스꺼움이 좀 가라앉는다고 하는 거. 뭐 주사 놔주시고 알약 주시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메스꺼움 이틀 동안 막 잡고 이랬었습니다. 이번 생활에는 뭐 하느냐, 막 심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심심한 상태가 되면은 나름 건강해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프면 심심하지 않아요. 이틀 저녁에 조금 걷고 3일차부터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파요, 걷는 게 초반에. 공불기도. 공불기가 후가 아니라 후 이거거든요, 들이마시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의사 말을 잘 듣자. 혈압이랑 열 엄청 체크 많이 하고, 피 검사 할 때 피 뽑아가시고 당뇨 검사도 하고, 아침마다 몸무게도 재요. 몸무게가 빠지면 안 된대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소변량 체크하고, 링거 맞고 있고 내가 마시는 물 얼만지 뭐 이런 거 해서 소변량 계속 체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으면은 하루가 훌쩍훌쩍 갑니다. 뭐 CT 찍을 일도 있고 뭐 엑스레이나 뭐 어디 검사하러 가거나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잘 못 걷잖아요. 휠체어로 옮겨다 주시고 물어보세요. 이제 휠체어 불러드릴까요? 네. 그러면 휠체어 끌고 다니고, 아침 7시에 밥을 한번 주시고 12시에 주시고 6시에 주시고 9시는 소등 시간 이런 건데, 저는 원래 2끼를 먹던 사람이라 그런지 밥 먹는 시간이 엄청 빨리 돌아오고 식패턴이 원래 이렇게 3끼를 먹는 거였지 이런 느낌. 밥은 금식을 하고 나서니까 처음엔 죽식이 와요. 근데 병원 죽이 진짜 맛이 없거든요. 이 건강에도 못 먹을 것 같아,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그 음식 냄새가 너무 역한 거예요. 죽을 너무 못 먹으니까 누룽지로 바꿔주시고 막 이랬었어요. 식판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한가득 음식이 있는데 누룽지만 조금 주워 먹고 말고, 근데도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바로 되게 식사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수술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통제 되게 잘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수술을 하고 나오면은 수술 부위에 피 빼는 배관이 꽂혀 있거든요. 이거를 입원하시는 도중에
빼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빼느냐? 입원하는 중간에 관을 하나 더 꽂았어요. 그거 관은 또 어떻게 꽂느냐? 뽑을 때는 별로 안 아파요. 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누가 내 창자를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 끝에 부분이 따끔합니다. 아! 할 정도. 이거는 마취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럼 여기가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꽂고 뽑고를 그래도 3번은 해봤거든요. 이거를 봉할 때 테이프를 붙이시거나 뭔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호치키스를 찍는다 그러는 거야. 관 뽑는 거 많이 아파요? 이랬더니 아 별로 안 아픈데 마지막에 호치키스 찍으실 때 좀 아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치키스요? 여기는 이미 다 꽂혀 있어요 호치키스가. 그냥 마취돼 있는 사람한테 탕탕탕탕 찍었겠지. 근데 여기를 호치키스를 찍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거 그때는 테이프 붙이셨는데 호치키스를 찍어요? 이랬더니 네 호치키스 찍어요. 너무 크게 나가지고 호치키스 찍으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관을 욱 뽑았어. 그러고 나서 이걸 막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호치키스 2방은 찍으셔야 될 것 같아. 맨정신에 마취는 안 하나요? 그랬더니 마취 없이 그냥 찍을 거래. 팡!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정말 영화적 경험이다. 그 조폭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싸울 때 손에 잡히는 강목이나 야구 방망이나 이런 걸로 싸우면서 그런 공업용 호치키스도 잡아서 탕탕 상대끼리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진짜. 근데 내가 악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 방에 그거 해주신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랑 있었는데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소리가 났으니까 막 이렇게 온 거야.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열었는데 옆에 간호사 있던 선생님이 그 호치키스 찍으셨어요. 호치키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총총 가셨어. 진짜 인생에 다시 없을 영화적 경험이었어. 호치키스 2방 찍힌 여자. 제법 힙할지도? 관 꽂을 때는 내려가서 화면으로 이거 보시면서 다행히 여기는 마취하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심찰을 하고 내려가겠지. 진통제도 간호사 선생님이 꽂아주셨어. 진통제도 맞고 여기 마취도 하는데 마취는 그래도 아파요. 그 주사 바늘이 배에 꾹 찍어가지고 마취를 하시는 거야. 이제 내 손을 올리고 실리콘 같은 거를 이렇게 고정하셔. 다리도 그 찍찍이를 열어가지고 내 다리를 고정하셔. 일단 그거부터 공포. 근데 뭐 꽂는 것도 마취하고는 별로 안 아픕니다. 누가 내 거기를 욱 하고 또 누르는 느낌이야 이것도. 그냥 근데 또 덮어주셔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꽂히는. 제가 관을 여기도 꽂아보고 여기 뭐 아랫배 이렇게 해가지고 군데군데 꽂아봤는데 진짜 갑으로 불편한 건 명치입니다. 명치가 진심 누가 명치 누르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너무 아파. 또 간 수술한데 옆이니까 더 아팠어. 불편해. 피가 다 뽑히고 나면은 이제 또 빼는. 그럼 또 거기 내려가서 욱 하고 악 하고 빼는 거예요. 흉터는 어떻게 났냐면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났는데 전에 했던 수술 자국 위에 2개를 찍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배꼽을 세로로 한 4cm, 5cm 쨌어요. 거길로 이제 간이 나왔다고. 개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쫄아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배꼽으로 나왔습니다. 의료진료를 가서 간 사진을 봤어요. 간 사진이랑 이렇게 돌멩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너무 큰 거야. 내 배꼽 흉터에 비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물어봤지. 배꼽으로 저 큰 간이 어떻게 나와요?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구겨서 뺐다고. 간 사진이 정말 그 떡볶이 먹을 때 간 사진이랑 똑같아가지고 저는 한 20%에서 25% 정도 잘랐대요. 그래서 돌멩이도 간 자르고 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차주셨다. 나는 배꼽이 좀 쪼만해가지고 안에서 간을 조각조각 낸 다음에 똑똑 뽑는 줄 알았는데 그 통으로 빼서 그렇게 그때 찾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퇴원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안 아파서 퇴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끝나서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복 기간 같은 거를 잡으실 거면 퇴원 이후도 넉넉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은 너무 아프니까 정말 계속 누워있었어요. 그렇다고 엄청 못 걷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 모든 행동이 엄청 느린 거야. 제 사는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사시는데 이제 퇴원하고도 실밥을 다 안 풀고 하면은 정형외과 같은 데서 소독을 받아야 돼요. 그럼 소독을 받으러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걸음이 꽤나 느리신데 그 모든 길에서 제일 느리게 걷는 사람이 나였어. 그 정도로 엄청 느리고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신발끈을 묶는다거나 양말을 신는다거나 이런 것도 배가 접히면 힘들기 때문에 퇴원을 한다고 해서 뭐 바로 일상 복귀 이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쿵쿵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걸으면은 이게 진동이 느껴지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진짜 사뿐사뿐 걸어야 돼. 항공무용 꽃신 신고 걷듯이 걸어야 안 아프고 그리고 아프니까 예민하니까 사람이 더 느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퇴원하고 나서 진짜 일주일은 말도 못하게 누워있었습니다. 한 7일차쯤에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위경련이 그렇게 와가지고 동네 내과 갔다 오고 또 딱 수술 한 달 차 되는 날에 이제 피부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뭐 화장품이 안 맞아서 피부가 뒤집어진다거나 여드름이 크게 난다거나 이런 피부가 아니거든요. 짜갈짜갈짜갈짜갈짜갈하게 물집 같은 것도 올라오고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볼 여기 빨간데 이거 다 피부 뒤집혀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다 덮었었어. 그래서 피부과 한번 갔다 오고 간이 면역 관련된 부분인데 면역 여기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볼이 좀 빨갛죠. 위경련 오고 소화 안 되고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빨리 지치나 싶을 정도로 체력이 너무 금방 돋나요. 그리고 배꼽이 세로로 째져 있는 거여서 그런지 앉으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바지 버클 있는 부분이어서 외출할 때는 좀 반창고 같이 그렇게 두툼한 거 하나 붙이고 나가요. 이게 쓸리거나 이러면 아파가지고. 그렇고 일반 병동이랑 간호병동 제가 일반 병동도 입원해 봤고 간호병동도 입원해 봤는데 일반 병동은 보호자가 상주하지만 뭐 간호조무사님은 안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적나 뭐 이런 거고 간호강병 병동은 병실마다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시고 병동에 조무사님이 2분 계시는 이런 거였는데 저는 간호간병 병동이 더 편했어요. 물론 조금 더 비싸지만 일반 병동은 그런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약간 부산스러워요. 그런 보호자 침대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실이 되게 좁게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5인실이었는데 병실도 되게 넓은 느낌이었고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체가 적으니까 조금 더 이제 편했습니다. 저랑 같이 병실 쓰셨던 어머님들이 간호간병 병동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월수금 머리도 감겨주시는 날도 있었고 배식해주시는 분들이 다 식판 옮겨주시고 식판 다 먹으면 가져가시고 새벽에 막 아프면은 보통 보호자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데 그냥 벨 눌러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바로 또 조치해주시고 왜 간호병동으로 이번에 갔냐면 전에 입원해 있을 때 엄마 아빠 외숙모가 이렇게 저를 간병해 주셨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프니까 막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막 괜찮지 않은데 나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나도 아니고 또 아픈 사람 지켜보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아픈 사람 지켜보는 게. 편하게 병원에서 잘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수술 내용이랑 이렇게 할 거고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외래에서 들었을 때 그 정도면은 1대1로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도 조금 도움을 받아서 보호자가 계속 상주해 있지 않아도 혼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호간병 병동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 간호간병 병동이라고 1대1로 붙어서 나를 케어해주는 건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수술을 처음 해본다. 너무 무섭다. 라거나 몸 상태가 어떨지 가늠이 안 되거나 나이가 드셔서 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거동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태일 것 같다라고 하면 일반 병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우건병 병동도 조무사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도움을 주시지만 아무래도 1대1은 아니니까 훨씬 일반 병동이 그런 점에서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상주에 있는 게.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입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입원 꿀팁? 간호 꿀팁? 이런 게 있으려나? 병원 침대가 생각보다 딱딱해요. 뒤척이면은 장기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방향으로. 마음대로 배기는 거를 조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누워있으니까 등이랑 허리가 막 엄청 배겨요. 요새는 그런 패드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가시는 것 같고 내 등을 이렇게 계속 쓸어줄 사람이 뭔가 필요했어요. 배기니까. 혹시 보호자로 계신다면은 그냥 천천히 쓸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잡고 등을 꾹꾹 눌러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고리 같은 거 그냥 그 옆에 걸어서 쓰는 거 되게 편했어. 삼각대. 자바라 삼각대라 그러나요? 그거를 끌고 이제 걷고 있었는데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아이디어. 이거 너무 어떻게 하셨어요? 말고 사셨어요? 말고 물어보셨어. 어떤 보호자분께서. 바세린 가져올 걸. 맞아, 바세린 가져올 걸. 바세린이랑 핸드크림 가져올 걸 이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가 마르고 깨지거든요? 연고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올 걸. 그러면 이렇게 코 이렇게 헌데나 이렇게 입술 헌데나 바를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했었어요. 목베개 너무 유용했고 이쪽에 제가 주사를 맞았었어요. 근데 이쪽에 주사를 맞으면 굽히면 링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핀 상태로 자야 되는데 그럼 이러고 자기 좀 불편하니까 그 목베개를 이렇게 고정하고 잤는데 그거 되게 편했습니다. 물통은 그 밀리리터 표시되는 투명 빨대 물통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병원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마신 양 체크할 때 그렇게 했었으면 더 나았을 걸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진 때 되면은 말하려고 했던 거 까먹어요. 이제 보호자가 있으면은 보호자가 대신 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혼자 있었으니까 가시고 나서면 아차 또 뭔가 얘기할 게 있을까요? 뭔가 더 얘기할 게 있다면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수술 퇴원하고 최근까지 뭔가 기운이 계속 안 났어요. 몸도 힘들고 살기 어렵네. 몸이 회복이 되고 움직이다 보면은 또 정신도 거기에 맞춰서 약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약간 멱살 잡고 끌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힘들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까지 썰 풀기 이것저것 이야기해서 떠들어 봤고요.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지만 이런 TMI와 정보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입원을 앞두고 이거를 찾아서 보셨다면은 힘내시고요. 무사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몸 상태 잘 회복하시길 좋은 날들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엄청 떠들었네요. 안녕.